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작품으로 경험하기 교과서 310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하기입니다. 1. 인물이 겪은 일을 상상하며 대상주 홍나를 읽어봅시다. 대상주 홍나를 읽기 전에요. 이 대상주 홍나는 시대적인 배경이 발해입니다. 발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발해의 무역과 관련된 영상 4분짜리 하나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고 와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대상주 홍나, 글 이현, 그림 백대승. 앞부분 이야기, 13살인 홍나는 금씨 상단 대상주의 딸이다. 여기서 상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상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냥 상인이라고 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특히 상단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파는 게 무역, 다른 나라로 오고 가면서 지금은 이제 상인은 물건을 팔고 또 중간에 날라다 주는 이런 유통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상단을 꾸려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그 나라에 가서 팔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고 또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팔만한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팔면서 오고 가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을 싸게 사서 우리나라에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외국에 가면 그 외국 입장에선 우리나라의 물건이 되게 귀한 걸 거 아니에요. 구하기 어려운. 그럼 거기에다가 이익을 남기고 또 그 이익을 남긴 것으로 또 다른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 외국 물건을 들여와서 팔면서 이득을 남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번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한 번 교역할 때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뒤쪽에 많은 빚을 진다라고 했는데 물건들을 빚으로 외상으로 막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갔다가 외상으로 사가더라도 사서 팔고 또 우리나라에다가 외국 상품을 들여와서 팔면 많은 이익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상단이고요. 그 중에서 대상주라는 거는 뭐냐면 그 상단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대상주인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교역을 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 커다란 파도 이런 것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홍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겨우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온다. 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일본으로 교역을 갔는데 그 물건이 다 돈 아닙니까? 이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가라앉고 목숨만 건진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건이 다 사라진 상태죠. 이 물건을 팔아야지 내가 돈을 얻는데, 상단으로 돌아온 홍나에게 남은 건 교역의 실패로, 무역이 실패가 되었죠. 생긴 엄청난 빚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상단에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겠구나 하고 물건을 준 건데 물건값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홍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상주인 어머니가 사라지고 팔려는 물건은 없고, 그러다가 위급할 때 열어보라고 어머니께서 주신 묘원의 열쇠를 기억한다. 묘원에는 숨겨둔 소그드는 밑에 나와 있죠. 이란이랍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소그드의 은화가 있었다. 교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외국에 화폐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제 홍나는 솔빈으로 가서 그 은화를 바꾸어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이문이라는 건 이득입니다. 남길 수 있는 교역을 하려고 한다. 요렇게 앞부분이 있고요. 내용은 다 읽어주면 너무 길 것 같아서요, 중간에 있는 날개 질문만 해결하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눈으로 먼저 읽고 나서 같이 날개 질문 확인해 봅시다. 먼저 읽으세요. 지도를 보면서 홍나는 왜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요? 이 지도는 어떤 지도입니까? 어머니의 손길로 반들반들해진 지도였죠. 지도를 보면 누가 떠올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떠올랐던 거죠. 어머니가 항상 사용하고 있었던, 늘 어머니가 쓰시던 지도를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린 거죠. 어머니께서 항상 사용하던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디로 교역을 떠날까 막 이런 꿈들을 꿨고, 홍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다니죠. 당시 지도의 모습들이 밑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부터요. 상경에서 동경으로 거쳐 백길로 가는 일본도, 상경에서 서쪽으로 곧장 뻗어나가는 거란도,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신라도. 우리가 아는 그 신라 맞습니다. 그리고 상경에서 출발하여 서경을 지나 압록강 하구의 박작구에서 배를 타고 등주를 거쳐 장안으로 가는 압록도, 상경에서 거란의 영주를 거쳐 육로를 통해 장안으로 가는 영주도가 있다. 이 지도의 모습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 잘 보여요? 여기입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에서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란으로 가는 길, 거란도. 담비의 길 뒤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주, 당나라에 있는 영주 지방으로 가는 영주도. 당의 등주라는 지방, 나라는 당이에요. 당나라. 당의 등주 지방으로 가는 조공도는 책에서는 여기는 압록도라고 나와요.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바다, 뱃길로 가는 일본도. 이 일본도를 타고서는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 당시에 발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교역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담비의 길 초피로가 표시된 발해의 교통로 약도. 발해를 찾아서 전쟁기념관에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합니다. 홍나가 교역을 하러 가기로 결심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당시 홍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소구대에서 은화 몇 개를 찾은 게 고작이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홍나의 상단에 물건을 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이 돌아와서 그 물건을 사간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상주는 돌아오지도 않고 애기만 하나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홍나는 지금 여기서 자신이 돈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나마 상단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남아있는 물건들도 다 그 빚으로 빼앗길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돈 못 받게 생겼으니까 남은 거라도 챙겨가겠죠. 근데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서 있었던 상단마저도 다 붕괴되고 말겠죠. 흔적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홍나는 이 상단을 다시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짐을 싼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도망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홍나는 굉장히 비밀리에 많은 사람을 모을 수도 없고 남아있는 물건을 많이 챙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단을 되살릴 수 있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뭘 결심합니까? 교역을 하자, 무역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교역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최종 목적은 뭐예요? 상단을 지키려는 목적이죠. 홍나가 교역을 하러 가기로 결심한 까닭은 빚을 갚아 상단을 지키려고. 초피는 모피래요. 동물의 털 가죽을 벗겨서 만든 그런 옷감. 313쪽입니다. 먼저 읽고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되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날개 질문만 보면 전체 내용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313쪽 중간. 교역을 하러 떠나려는 홍나는 왜 일꾼을 모으기 힘들었나요? 앞부분에서 설명했죠. 일단 믿음직한 일꾼들은 다 어디 갔었어요? 일본같이 갔는 거죠. 풍랑으로 거의 잃었다. 죽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또 어디 가요? 대상주를 찾기 위해서 또 동경은 일본의 수도 도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이가 많거나 혹은 너무 어려서 교역을 떠나기 어려운 사람만 남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막 모아갖고 한다면 물건을 대주었던 사람들,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한다?
도망가려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왜 어려웠다? 많은 일꾼이 떠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빚쟁이들의 눈총이 무서워. 홍나는 빈영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월보는 원래 있었던 사람이죠. 원래 있었던 일꾼이고, 빈영자는 동경의 해안에서 우리를 구해주었던 일본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영자가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나중에 찾아와라 라고 했는데, 빈영자에게도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아비와 어미가 그만 세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두 잃고 그때 그 말, 찾아와라, 이 말 한마디 듣고 온 거예요. 그죠? 동경의 해안에서 빈영자가 홍나를 구해줬다. 315쪽입니다. 홍나는 교역을 왜 몰래 준비했을까요? 빚쟁이들에게 들키지 않고 또 집안에 있는 일꾼들도 대상주도 사라진 마당에 대상주의 딸조차 사라진다면 엄청 불안해하거나 혹은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빚쟁이들과 일꾼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는 상단이니까 여러 물건들이 있겠죠. 대상단이었으니까 큰 교역을 위해서 가져간 거 말고도 아마 상단에는 상당한 양의 여러 가지 팔만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도 없고, 그리고 티가 나면 안 되니까 팔 거야 하면서 타고 갈 말을 이렇게 챙기고 조금씩 교역을 떠날 준비를 한 거죠. 315쪽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 있어서 하나 볼게요. 아버지의 선물인 소동이는요, 이거는 청동으로 만든, 그러니까 금속, 엄지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인형이랍니다. 홍나는 대상주의 딸답게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많이 다녔죠. 홍나가 본 장안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장안은요, 당나라의 당시 수도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비단처럼 화려한 빛깔, 색색의 등불, 또 바렛 사람도 같지만 교역,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안은 세계적인 교역 도시였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었겠죠. 이 장안을 떠나면서 홍나는 어떤 결심을 해요? 장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대상주의 꿈을 키웠었던 거지요. 그런데 대상주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꿈은 너무나 빨리,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홍나에게 실현이 됩니다. 날개 질문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글을 읽고 나서 다음 부분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교과서 316쪽을 보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16쪽 2번 대상주 홍나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이야기 구조를 확인하는 질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어디에서 살고 계신지 모를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 내가 상단을 지켜야겠다. 교역을 통해서 빚을 갚고 어머니를 찾자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홍나가 어머니 말씀을 떠올리며 세상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이 도나요?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돌죠, 그죠? 특히 들키면 안 된다. 떠나기 전에 들통 나버리면 빚을 갚고 멀고도 시작도 해볼 수 없잖아요. 좀 막 여행을 준비하고 모으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빚쟁이들 몰래 상단을 꾸리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돕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까닭을 묻는 질문, 왜에 대한 대답, 이런 게 추론 질문이라고 했어요. 제목에서 홍나를 대상주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대상주는 상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없는 이 상단을 누가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까? 홍나가 이끌려고 하고 있죠. 어머니를 대신해서 상단을 살리려고 교역을 떠나기 때문에 대상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홍나는 빈영자가 함께 간다고 하자 왜 애써 엄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엄청 좋았죠. 한 사람도 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대상주라는 자신의 위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책임감을 막 딱 느끼고 내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좋았지만 대상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자신이 홍나라면 장안으로 길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엄청 무섭겠죠. 대상주의 딸로 늘 많은 일꾼들과 함께 어머니 든든한과 함께 떠났던 그 길이랑 지금 2명 데리고 돈도 없고 또 빚쟁이들 누군가 알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상단을 구해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 벅찬 기대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적어봅시다. 불안하면서도 무언가 희망이 보이는 듯한 마음일 것 같다. 교역을 하러 떠나는 홍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잘할 수 있다, 힘내라, 성공을 빈다, 이런 격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잘 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대상주 홍나의 여행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궁금한 사람은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읽은 것들과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감상문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